안녕하세요. 2025 대입 중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를 설명하게 된 창원여고 교사 박진형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으로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을 기준으로,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환산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적을 반영합니다.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입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대학별 산출 점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적용입니다. 모집 인원 기준으로 37%에 해당하는 모집 인원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인원이 더 많지만 주요 대학이나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이나 충원율이 높은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중복 지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충원율이 높은 전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성적 이외에 일부 대학에서는 서류를 평가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 학년도에도 한양대, 공주대, 전북대 등에서 서류를 평가하는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54명이 증가한 15만 4,475명의 학생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전체 모집 인원의 45.3%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전형 기준으로 전년도 33.1%에서 37%에 해당하는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세대 한양대의 경우 전년도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2025년도부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일부 대학에서 반영합니다. 가톨릭대, 건국대, 부산대 등은 감점 처리를 하고 한양대는 감점 처리나 불합격 처리, 그리고 연세대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의 경우에도 추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네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과목 지정을 해제한 대학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 중에서 수학의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 탐구 영역에서 과목을 지정했던 학교들이 수학이나 과학 탐구 영역의 과목 지정을 해제한 대학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과목 지정을 해제한 대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희대, 당국대, 삼육대 약학, 서울과기대, 세종대, 숙명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의 경우에는 수학 과목과 과학 탐구 영역에서 모두 지정 과목을 해제하였습니다. 강원대, 의회, 약학, 수의회, 고려대, 숭실대 자율전공,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경우에는 수학 과목의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는 과학탐구 영역의 과목을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대학별로 수학 또는 과학 과목의 지정을 해제한 대학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단위 또는 대학별 과목을 지정한 대학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목을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탐구 영역 위주로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 모집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서류 평가들도 하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25 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각 대학별 전형 방법 및 주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을 분류를 해보면 교과 100%, 교과 플러스 비교과, 그리고 학생부 플러스 면접,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는 대학은 강원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등입니다. 교과 100%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단계별 전형을 실시했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교과 100%로 실시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교과 플러스 비교과로 선발하는 대학은 경기대, 서강대, 성신여대, 중앙대 등입니다. 비교과는 대부분 출결을 반영하는데 비교과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부 플러스 면접에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교대, 이화여대, 가천대 등입니다.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일괄 전형으로 진행하였는데 2025 학년도부터는 1단계 학생부 100%로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을 20% 반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경인교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단계별 전형을 진행하였는데 2025년도부터는 교과 70%에 면접 30%로 일괄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화여대와 가천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실시하고 서울교대는 교직 인적성과 관련한 심층 면접을, 경인교대는 비대면 면접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은 학생부 서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학생의 역량을 검증하는 형태이고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 문항을 미리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플러스 서류로 평가하는 대학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서류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실시하는데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한양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교과 100%로 실시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교과 90%에 교과 정성 1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동국대의 경우에 정영역에서 서류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교과 영역 평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류 평가들은 교과 영역으로 한정해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추세로 변경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도 2024학년도부터 자기개발 역량 플러스 공동체 역량의 평가에서 교과 이수 충실도와 공동체 역량의 평가로 평가 요소가 변경되었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진로 및 전문교과에 한해서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는데 2025년도부터는 전과목의 정성평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서류가 학생부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업에 충실하면서 서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주요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 동국대,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국대와 동국대의 경우에는 서류 평가를 실시하고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하였는데 2025년도부터는 탐구 2개 평균을 적용을 합니다. 인문자연의 4개 영역 중에 2개 합 5등급, 의치 한약의 4개 영역 중에서 3개 합 4등급은 그대로 적용하지만 탐구를 2과목 평균으로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를 보면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학과는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 탐구 2 중 세계합 6등급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모집 단위는 세계합 7등급을 적용합니다. 성균관대가 다른 대학과의 차이점은 탐구 1, 탐구 2를 각각 한 개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탐구 2과목이 각각 2개의 영역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제2외국어와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 대체 가능했는데 2025년도부터는 자연계열에서도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해졌습니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2025년도부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인문은 국수탐 한 과목 중에서 국어 또는 수학을 한 개 포함해서 2개 합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을 적용하고
자연 모집 단위는 수학을 포함한 2개 합 5등급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의치, 약 같은 경우에는 국어 또는 수학 1개를 포함해서 1등급 2개,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을 적용합니다. 한양대는 전년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2025년도부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3개 합 7등급 이내를 적용합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2024학년도부터 영어를 반영할 때 1, 2등급 모두 1등급으로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이 대체적으로 50% 내외 정도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수능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대학별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 그리고 모집 단위와 상관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 인문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상위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서 등급을 반영하는 데 비해서 연세대의 경우에는 등급 한산 점수 50점과 Z 점수 50점을 사용해서 점수를 산출합니다. 한국 외대의 경우에도 원점수 한산 점수와 등급별 한산 점수 중에서 더 상위 점수를 활용해서 반영을 합니다. 동국대의 경우에는 상위 10과목을 반영하는데 교과 70에 서류 30%로 선발하지만 상위 10과목만 반영하고 등급 간 점수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서류의 영향력이 더 큰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요 대학별 진로 선택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 영향력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반영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취도를 가산점으로 반영하는 대학, 등급으로 환산하거나 환산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 등이 있습니다. 2과목을 반영하거나 3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반영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 등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 강운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등은 전년도에는 일부 과목만 반영하였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반영교과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등급별 분포를 활용하는 대학은 고려대, 서강대, 충남대, 충북대 등이고 고려대, 충남대, 충북대는 성취도 A는 1등급을 적용하고 B와 C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활용해서 성적을 산출합니다.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이고 정성평가를 통해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및 교과 세특을 통해서 교과 역량들을 확인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전형 선발 현황 및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대학들에서 지역균형 선발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의 형식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부분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총 48개 대학으로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37개 대학 77.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29개 대학, 그리고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대학이 16개 대학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전형 추천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재적 인원의 4% 학생을 추천하였는데 2025학년도에는 전체 12명의 학생을 추천받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10%를 추천했는데 2025학년도에는 15명을, 이화여대에는 5% 최대 10명을 추천했는데
20명 추천으로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대, 한국항공대에는 추천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추천 인원 제한 및 수능 최저 적용 여부에 따라서 지역균형 선발하는 대학을 나누어 보면 추천 인원 제한을 하고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상명대, 서강대 등 총 13개 대학이고 추천 인원 제한이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경기대, 동국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입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없으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가톨릭대, 경인교대, 국민대 등 총 16개 대학이고 추천 인원 제한이 없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적용하는 대학은 가천대, 강남대, 건국대 등 16개 대학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한 충실한 학교 생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나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본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기 때문에 충실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희망대학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과 같이 각 대학별 주요 대학이나 국립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수능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대학별 전형 방법, 학생부 반영 방법 및 입시 결과를 확인해서 목표 대학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전형 방법도 다르고 학생부 반영 방법도 반영하는 과목의 수, 반영하는 과목의 범위 등도 다릅니다. 대학별 산출 점수를 확인해서 입시 결과를 확인하여 목표 대학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및 면접 평가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류 평가는 교과 영역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업을 중심으로 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접 평가는 대학별로 면접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별 면접 평가 방식을 확인하고 모의 면접 등을 통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대학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학 한산점수 산출을 통해서 이러한 입시 결과를 참고하여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년도 입시 결과만 확인하시지 마시고 최근 3년간 입시 결과를 확인하고 전형의 변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 모집 인원의 변화 등을 통해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본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지만 그 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면접, 서류 등의 전형 요소를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맞춰서 서류 또는 면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5 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 대학별 자세한 내용은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오늘 영상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